우리가 먹는 약, 이게 어떻게 안전하고 또 효과적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모든 신약이 가지고 있는 청사진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약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아주 결정적인 단계죠. 바로 비임상 PK/PD의 세계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신약 개발은 사실 이 두 가지 핵심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왼쪽, 약동학, 우리가 보통 PK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우리 몸이 약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약이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흡수되고 어디로 퍼져나가고 또 어떻게 분해돼서 사라지는지 그 전체 여정을 추적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양력학, 즉 PD는 그 반대 질문입니다. 그럼 그 약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약이 목표 지점에 딱 도착해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 혹시 원치 않는 부작용은 없는지, 약의 진짜 임무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로 약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여행하는지 따라가 보고요. 두 번째, 그 약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측정해 볼 겁니다. 세 번째, 실험실에서 시작해서 동물 모델까지 어떻게 테스트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 인간에게 적용되기 전 마지막 관문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데이터가 모여서 어떻게 성공적인 신약의 로드맵을 그려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약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길을 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이게 바로 약동학 PK의 핵심입니다. 약물의 여정은요, 딱 네 글자 ADME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흡수는 말 그대로 약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잘 안 되면 시작부터 효과를 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은 분포입니다.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단계죠. 뇌처럼 특정 부위에만 가야 하는 약인지 아니면 몸 전체에 퍼져야 하는 약인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세 번째는 대사. 주로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과정인데요. 약효가 얼마나 오래 갈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설은 임무를 다한 약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이죠. 이 네 단계가 얼마나 조화롭게 작용하느냐가 좋은 약의 성패를 가릅니다. 자, 이런 ADME 과정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됩니다. 먼저 Cmax는 혈중 약물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했을 때를 말하는데요. 약효가 가장 강력한 지점이지만 너무 높으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Tmax는 그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에요. 두통약처럼 빨리 효과 봐야 하는 약은 이 Tmax가 짧아야겠죠? AUC는 우리 몸이 약에 총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값으로 약의 전체적인 효과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고요. 그리고 아마 제일 익숙하실 반감기 T12는 약물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약을 하루에 한 번 먹을지 아니면 귀찮게 3번 먹어야 할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율 CL은 약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거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몸이 약에게 뭘 하는지 봤다면 이제는 동전의 반대편을 볼 차례입니다.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바로 양력학, PD 이야기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과연 약에도 통할까요? 글쎄요. 이게 바로 양력학의 출발점입니다. 약의 용량을 늘리면 물론 효과도 강해지겠죠. 하지만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효과는 더 이상 늘지 않고 부작용만 커질 수 있거든요. 과학자들은 바로 이 효과와 독성 사이의 가장 이상적인 지점, 치료 범위를 찾아내는 긴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이 용량 반응 관계를 설명하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용량을 늘린다고 효과가 끝도 없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딱 더 이상 효과가 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는데 이게 바로 Emax, 즉 최대 효과입니다. 우리 몸이 반응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이 이상 용량을 늘려봤자 효과는 그대로고 부작용 위험만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EC50이라는 건 이 최대 효과의 딱 절반만큼의 효과를 내는데 필요한 농도를 말하는데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가성비 좋은, 그러니까 더 적은 양으로도 센 효과를 내는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약효가 눈에 바로 보이면 좋은데 암세포가 줄어드는 걸 매번 확인할 수도 없고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를 직접 볼 수도 없잖아요. 약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때 등장하는 해결사가 바로 바이오마커, 우리말로는 생체 표지이자입니다. 말 그대로 약의 효과를 대신 보여주는 대리 지표인 셈이죠. 예를 들어 혈압약의 효과를 직접 보는 대신에 우리는 혈압 수치를 재잖아요.
그것처럼 이 바이오마커는 약이 목표 지점에 잘 가서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보고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복잡한 PK/PD 데이터들을 대체 어떻게 사람이 먹어보기도 전에 알아내는 걸까요? 모든 건 실험실, 그러니까 시험관 안, 인비트로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일종의 1차 서류 심사 같은 거예요. 수많은 후보 물질들을 놓고 이 약 물에 잘 녹나? 장벽은 잘 통과하나? 간에서 너무 빨리 분해돼서 금방 사라지진 않나? 이런 기본적인 자질을 테스트해서 가능성 없는 후보들은 빨리빨리 탈락시키는 거죠. 자,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유망주들은 이제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 즉 인위보 환경에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보통은 쥐 같은 작은 동물에서 시작해서 약이 몸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엔 사람과 대사 과정이 좀 더 비슷한 비글견 같은 동물 모델로 넘어가서 사람에게 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동물 실험까지 마친 이 데이터들, 이걸 가지고 바로 사람에게 시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품질 검사라는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동물 실험 데이터를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가? FDA 같은 규제기관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집요하게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 1%의 의심도 없이 그렇다여야만 합니다. 그 절대적인 신뢰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GLP, 우수실험실 관리 기준입니다. 이건 뭐랄까, 과학실험의 품질 보증 마크 같은 거예요. 연구 노트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부터 장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실험의 모든 과정을 A부터 Z까지 표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실험하든 언제 실험하든 똑같이 믿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보장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GLP 연구를 하는 최종 목표는요, 바로 안전역이라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효가 나타나는 용량과 독성이 나타나는 용량 사이에 얼마나 넓은 안전지대가 있느냐, 이걸 숫자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 안전지대가 충분히 넓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비로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은 방대한 데이터들이 어떻게 인간에서의 성공을 예측하는 청사진이 되는지 그 마지막 그림을 함께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 비임상 과정이라는 건 그냥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체계적인 여정이죠. 1단계에서 컨셉을 잡고 2단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싹 모으고 3단계에서 이 데이터들을 합쳐서 분석한 다음에 마지막 4단계에서 드디어 사람에게는 이 정도 용량으로 시작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일 겁니다 라고 아주 과학적인 예측을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길고 또 아주 엄격한 PK/PD의 여정. 사실 이건 우리가 약국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모든 약 상자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실험실에 있던 작은 분자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약이 되기까지 바로 이토록 치밀한 과학의 청사진이 있었던 거죠. 자, 이 데이터가 이끄는 여정이 다음에는 인류의 어떤 숙제를 풀어주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신약 개발이라는 놀라운 세계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